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달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면 1월에 15.6% 때리고 한 몇 달 좀 달래주다가 또 6월에 16.5% 때리고 또 한 두어 달 달래주고 이번 달에 또 16.6% 빠지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달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이 루틴대로라면 다음 달에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9월이 좀 안 좋다, 이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시작했던 이제 9월이 이제 시장에서 통계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참 때려놓고 좀 살려만 죽게 해놓고 또 때리고, 이게 좀 반복되고 있죠. 재료를 좀 살펴보면 오늘 금리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이전 고점을 넘어갈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권 금리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보다는 이제 애플이 던져준 경기와 실적에 대한 부담, 이게 좀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이폰 신제품 나왔지만 인기가 예전만 못할 거야,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이제 내년도까지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기존에 185에서 25달러를 낮췄죠.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이제 하향하는 그런 조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오늘 시가총액이 1200억 달러나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투자들은 애플같이 잘 나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조차 실적 걱정을 한다면 다른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은 말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어저께 나왔던 재료지만 어제 나왔던 또 다른 증산 처리했던 뉴스, 다음에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와 같은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오늘 뒤늦게 이제 영국에 가려졌던 애플의 어떤 부담, 이게 또 상기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플러스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다만 지수가 또 장중에 플러스로 밀고 올라가기도 했던 게, 오늘 어쨌든 환율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독특한 이제 뉴스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 위해서 국영은행들이 달러 매도를 준비해라, 이렇게 했다라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달러를 은행들이 막 확보를 해요. 막 해외에 있는 은행들이 막 확보를 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달러를. 그래 버리면 갑자기 달러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달러만 떨어지게 하면 남 좋은 것만 하는 거니까 동시에 위안화를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달러 하락, 위안화 상승, 이렇게 해서 환율을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고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됐고, 그러면서 오늘 실제로 이제 위안화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수는 별로 불안정하게 움직였지만 원달러 환율이 빠지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채권 지수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재료가 이제 들어가면서 환율이 빠지니까 투자들은 환율이 빠지면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중에 플러스를 내기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나왔는데 매출이 66억 달러, 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0센트 정도 되는 수준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출은 좀 덜 나왔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보다 더 나왔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실적 전망을 놓고 보면, 실적 전망은 지금 거의 반토막이에요, 예전 대비. 그러니까 이제 42억 달러에서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고 있고, 지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9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거의 이거는 사실상 적자가 날지도 몰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줬는데,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 버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설비 투자를 한 30% 정도 축소하고 가동률도 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향후에 반도체 지금 재고가 쌓인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재고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재고가 줄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가격이 내년도에는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나쁘게 나왔으나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이 이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자극을 해서 장중에 플러스도 낼 수 있고, 또 이제 지수가 그나마 좀 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제 오늘 보면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금리보다 달러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하여튼 옵션도 지금 계속 이러고 있고, 이거 약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움직였던 거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했다. 그리고 어제부터가 결제일 기준으로는 10월 매매로 넘어가는 거라 혹시 10월에 외국인들이 또 매수로 바뀌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유발을 한 거죠. 종목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1,000억을 샀고 뭐 그 외에 이제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도 LG화학도 있고 이제 고르게 다 많고 매도는 뭐 자동차주를 좀 그동안에 매수를 일관되게 해왔던 종목들인데 자동차를 매도한 게 조금은 이제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 기관도 오늘은 보통 ETF가 기관들 매수 상위에 쫙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별로 없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거의 두 개 합쳐서 거의 700억 정도 들어왔죠. 매도 쪽에서는 역시 자동차 쪽에 매도가 좀 포진이 되어 있고 SDI, LG화학 이런 거를 좀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동반 매수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외국인들 보면 LS세미콘,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원익QNC, 유진테크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관은 엔터주, SMJYP 매수해서 오늘 엔터주가 좀 강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을 기관은 팔았어요. 양쪽에서 좀 엇갈리는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느 쪽이 외국인들이 이제 안 산다면 이제 주가 빠지는 거고 기관까지 매수로 바뀌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런 특성이 있었다. 다음에 이제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국이 오늘 하락을 하면 나스닥의 50월선이 깨지게 되고 2010년 이후에 처음 깨지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오늘 상승을 하면 어쨌든 12년 동안 지켜왔던 지지선은 이제 버티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이평선이 계속 차례대로 깨져왔는데 도장 깨기식으로 오늘 이거마저 깨나?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실적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메타가 사람 해고한다라고 해서 이제 걱정이 되고 있고 애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난처로 인식되던 종목들마저 깨지게 되면 투자 심리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각국이 환시장 개입을 계속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좀 불규칙한 프라자 합의 같은 게 이제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환시장이 달러가 또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115, 116 요 라인이 저항이 돼야 된다. 안 그러다 120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추가로. 근데 일단 거기서 막히는 모양새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러 상승을 조금 압박을 하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SK하이닉스 엔터 제약주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올라간 건 좀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성이 중요하죠. 네, 단발이 문제가 아니라서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ADR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이제 120이면 상승 종목이 20% 정도 많은 거고 80이면 하락 종목이 20% 많은 건데 보통은 제가 뭐 과매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코스닥 75, 코스피는 80. 그러니까 보통 이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툭툭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가끔 그 이하로 더 깨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적이 두 번밖에 없었던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6. 네, 46은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한 번 하고 코로나로 폭락할 때 두 번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46.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두 번밖에 경험한 적이 없는 건데 오늘 아침에 코스닥이 50이 찍었었어요. 50을. 장중에 55까지 올라갔다 다시 밀리긴 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코로나하고 리만 사태 때나 보던 수준의 수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새롭게 이것도 도장 깨기가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은 거의 금융위기 때나 봤던 수준의 주가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방 이상 맞으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기록이 나오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금융위기가 터진다라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딱 두 번밖에 보지 않았던 그 부근에서 튕겨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이것도 도장 깨기가 되면서 우리가 경험한 적 없는 큰 하락이 될 거냐. 이건 뭐 다음 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있다. 그래서 일단 좀 너무 많이 빠졌잖아. 이런 거. 그리고 신용도 이틀 동안 1조 원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조금 기술적 반등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 주 보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또 주말 연휴 기간에도 유튜브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해 주시고 또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